최근 문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의 통화에서 중국 공산당 10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실상 의례적인 인사말처럼 보이긴 하지만 한나라의 대통령의 말이 얼마나 진중해야 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예가 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중요 인사이며 차기 상원 외교위원장이 될 메넨데스 상원 의원은 이 소식을 듣고 친북으로 기울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실망스럽고 걱정된다, 이렇게 큰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습니다. 이것은 곧 바이든 행정부의 의견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서 사실상 그 파장이 작지 않아 보입니다. 그는 중국 공산당의 가치를 한미가 공유할 수는 없다면서 이러려고 우리가 함께 피 흘리고 한국 방어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계속 자원을 투입한 것은 아니다라고도 말했다고 합니다. 6.25에서 한미군은 중공군에 맞서 싸워서 대한민국을 지켰고 중공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통일을 이루지 못했으며 아직까지 우리는 그 질곡에 빠져 있다면서 메넨데스 상원 의원은 중공을 그렇게 칭송하려면 그때 우리가 피 흘려 싸운 이유가 뭐였겠느냐, 이런 질문을 문 대통령에게 쏘아붙이고 싶다는 심경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바이든 미 행정부의 초대 국무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토니 블링컨도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도전 과제는 중국이라는 점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함으로써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강경책을 그대로 이어받을 것임을 천명했다고 합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식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대중강경책의 기본 원칙은 옳은 일이라고 평가하면서 중공이 신종 코로나 팬데믹에 책임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그렇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신장 위구르족 수용소 문제에 대해서도 중국 공산당에 의한 대학살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면서 소수민족 탄압에 이용될 만한 물건의 대중 수출 금지와 중국산 강제 노동 생산품의 수입 금지에도 찬성했다고 합니다. 트럼프는 싫지만 트럼프의 대중 정책만큼은 옳았다는 토니 블링컨을 국무장관으로 지명한 바이든 역시도 이 정책만은 계승하려 한다는 강력한 신호로 읽혀지는 대목입니다. 트럼프의 정책적 업적들 중에서 미국 국민, 나아가 전 세계인들에 대해서 중공이 어떤 나라인지를 명확하게 각인시켜준 그 점을 높게 평가하면서 바이든 정부도 백악관 차원에서 공개적으로 트럼프의 중국 압박 정책을 이어받아 발전시킬 것이라고 선언했을 정도입니다. 미국이 이렇게 하는데 도대체 왜 문재인 대통령 홀로 이렇게 친중적 언행을 계속하는지 그 이유를 혹시 누구 아시는 분 안 계십니까?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게 원전을 지어주겠다면서 국내에서는 원전을 폐지하는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도 논리적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특히 월성원전 1호기가 가압중수로 방식이어서 이것은 유사시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원전의 폐기는 누가 바랬을까요? 이 원전의 폐기는 곧 중국과 북한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할 텐데 자국의 핵 안보와 관련된 미래 가치를 포기 내지 파괴하는 행동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번 원전 폐기를 보는 시각도 있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 정부는 도대체 왜 이러는 것일까요? 시진핑의 중국은 전 세계에 대한 패권의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왔습니다. 홍콩과 대만을 억압하면서 동남중국해에서 무력적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서해도 중국의 내해로 만들려는 서해 공정을 벌이고 있다는 것도 관심을 가진 국민이라면 다 알고 우려하는 사항입니다. 발해의 역사도 고구려의 역사도 자기들의 역사라고 억지를 쓰는 자들입니다. 심지어는 김치도 자기네 파오차이가 원조라고 그렇게 억지 주장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존중해야 할 이웃이라는 게 있을 텐데 예의 범절도 뭐도 없습니다. 이웃 나라의 좋은 것은 다 자기네 것이라고 빼앗는 절도 행위를 한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 모두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웃 나라도 자기네 지배하에 두어야만 하는 삐뚤어진 중화사상으로 무장한 그들은 주변 국가들에게 온갖 억지를 쓰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중국 내부 자국의 소수민족의 인권 문제는 또 어떻습니까? 위구르족에 대한 탄압과 인권 침해에 관한 미 의회의 보고서의 내용은 그게 정말 사실일까 하고 귀를 의심할 정도의 수준으로까지 알려져 있습니다. 왜 이런 나라에게 대해서 민족적 자존심을 꺾어가면서 국민을 부끄럽게 하는 일을 대통령이란 사람이 나서서 하는 것인지 의아스럽고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조야는 중국의 미국 전 분야에 걸친 침투와 산업 스파이를 통한 도둑질을 더 이상은 참고 볼 수가 없다는 생각으로 여야가 일치된 강력한 대중 정책을 펼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통령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바이든보다 앞서 시진핑과 먼저 통하면서 중국 공산당 100주년을 그냥 축하하는 것도 아니고 진심을 담아 축하한다고 했는데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한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말하면 함께 피 흘려 싸워준 미국의 자존심은 뭐가 되는 것입니까? 중국의 영향력이 강해지고 있다면서 시진핑 면전에서 중국 찬가를 불렀다는 것인데 조선일보는 오늘자 사설에서 세계 민주국가 지도자 중에서 중국에게 이렇게 말한 사람은 한국이 유일할 것이라고 일갈하고 있습니다. 6.25의 잿더미 속에서 미국은 한국을 적극적으로 도와서 전 세계 모범적 경제 강국으로 성장시켰습니다. 대한민국의 눈부신 발전의 바탕에는 다음과 같은 근원적 뿌리가 있었다고 평가되고 있으며 피 흘려 공산주의와 싸운 혈맹인 미국의 국가가치, 그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가치이기도 한 것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많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 중에서 결정적인 세 가지를 든다면, 첫째, 자유민주주의의 바탕에서 성장한 자유시장 경제. 둘째, 법의 지배를 중시하는 법치주의의 원칙. 세 번째, 국민의 인권을 중시하는 인권 우선주의. 바로 그것일 것입니다. 중공의 경우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느 것 하나라도 중시하는 나라라도 되는 것입니까? 단 한 가지라도 제대로 지켜지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우리와 달라도 너무나 다릅니다. 도저히 한데 어울려 살기는 힘든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여기저기에서 중국인들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파트를 사들이고 대규모 차이나타운 집단촌을 건설하려 한다는 말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중국인이 안하무인격으로 아파트 관리인을 폭행했다는 말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무조건 미국을 편들라는 것이 아닙니다. 공산주의는 우리와 동화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려 하는 것입니다. 그 체제와 사상, 그리고 그들이 자국민들을 통치하는 방식, 이 모든 것이 우리와 다르고 그들의 침투가 우리 사회에 점점 문제로 대두되는 것을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급격히 전과 달라져 가고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송두리째 대한민국이 무너져 가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는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국민들이 지금의 정부는 중국의 사회주의적 경제 및 정치 체제를 모방하고 싶어 한다고 의심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께 묻습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북한이 좋아하는 법일까요? 북한이 싫어하는 법일까요? 유사시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플루토늄 생산이 가능한 월성원전 1호기를 그렇게 급격히 폐기하려 했던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이것은 누가 좋아하는 정책일까요? 어느 나라에서 좋아할까요? 우리의 원전은 폐쇄하고 북한에는 원전을 지어주겠다는 기한을 만든 그들의 정신 상태를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봐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저 혼자만의 생각인지를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이제 출범한 공수처는 무소불위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도 대통령이 임명하고 지명하는 행정부 소속입니다. 검사 판사들의 목소리를 억누르는 겁방용 기구라고 의심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좋은 의도인 듯이 만들어낸 이러한 정부 기구를, 그 기구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의사의 손에 들린 칼과 강도의 손에 들린 칼로 비유한다면 혹시 너무 과격한 비유인가요? 좋게 봐주려고 해도 의심스러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 이러는 것 아닙니까? 임성근 판사의 탄핵도 심지어 사법부의 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까지 사전에 정부 여당에게 협조하기로 탄핵 약속을 미리 했다는 것이 녹취록으로까지 다 드러난 팩트입니다.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 분립을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부터 배운 우리 국민들에게 사법부 수장마저도 한통속이었다. 이 사실이 드러난 이 충격적인 상황. 이것이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인데 어떻게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장차 사법부가 정부의 의도 또는 명령대로 움직이고 중국 공산당처럼 법치는 말에 그칠 뿐 당의 의도 자체가 법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나라를 끌고 가려고 하고 있는 것이 이 정부라고 말해도 무슨 할 말이 있을까요? 아마도 유구무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은 180여 거대 여당의 독주를 보고 있습니다. 의석의 차이도 그렇지만 일 잘할 것 같아 보이는 다섯 야당 국회의원들은 마치 표적을 향해서 쏜 화살이라도 맞은 것처럼 이상할 정도로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모두 다 국회의원에서 떨어졌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활동하는 야당 의원들은 초짜 의원들 투성이고 이름도 처음 듣는 의원들 투성입니다. 그들이 일을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정부가 제발 빨리 끝나주기를 기도하는 국민들이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음 정부는 우리가 기대하는 정부가 들어설 것인지도 아직은 희망이 명확히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난국을 이끌어갈 누구 없습니까? 김치환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